이번 시간에는 다항식과 기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항식은 처음에 단항식이랑 다항식 배웠는데 이게 또 뭘까 이렇게 하실 텐데요.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을 다루려고 다시 한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단항식과 다항식, 뭐 항이 하나 있으면 이제 단항, 그 다음에 이제 항이 여러 개 있으면 다항 이렇게 될 텐데 그 항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단항식은 숫자하고 문자의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에요. 덧셈은 없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곱셈이죠. 곱셈으로 숫자랑 문자가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뭐 xy, 뭐 3x 제곱 이런 것들은 단항식이라고 하고요. 다항식은 그런 단항식이 덧셈하고 뺄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2x에다가 또 2xy, 4x, 2y, 마이너스 뭐 2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 단항들이 이제 여러 개의 더하기 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다항식이다. 그래서 뭐 숫자하고 문자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항식이라고 하고 숫자하고 문자가 곱셈 또는 뭐 덧셈, 뺄셈 이렇게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항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연산이 좀 있죠. 이 연산들은 나중에 우리가 뭐 인수분해라든지 또 행렬식을 구할 때 이럴 때 사용되기 때문에 미리 조금 알아야 되고 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나중에 쓰여질 텐데 우리 그 아이겐밸류, 뭐 아이겐 벡터에서 뭐 고유값, 고유 벡터 할 때 이런 다항식에 대한 그 계산이 조금 나와요. 이제 그럴 때를 위해서 미리 조금 배워두겠습니다. 뭐 교환의 법칙, 서로 자리를 바꿔도 큰 문제가 없고 결합, 내가 어떤 공통되어 있는 부분으로 묶어도 되고 분배, 묶여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분배해줘서 원래대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교환의 법칙은 A 더하기 B가 BA랑 같은 거고 또 A 곱하기 B, B 곱하기 A도 성립을 합니다. 이런 거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빠져나가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법칙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다항식의 법칙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렬을 배운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공부할 때 행렬의 연산 이렇게 이제 이런 챕터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표시도 돼가지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행렬의 연산의 법칙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교환이 되는데 행렬할 때는 절대로 이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 놔야 돼요. 다항식에서는 교환이 되는구나. 행렬에서는 곱에서는 교환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성격에 맞아 성격에 또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격에 좀 맞으면 꼼꼼하게 여기 좀 잘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약간 좀 이제 덜렁대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학 공부할 때는 결합의 법칙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묶어도 뭐 상관없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분배의 법칙은 내가 더하기로 되어 있는 어떤 가로호가 있었는데 이제 곱이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해줘도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연산에서 이제 덧셈, 뺄셈이 있는데 이렇게 쉬운 거를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용어가 하나 나와서 그런 겁니다. 동류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을 동, 그다음에 이제 분류할 때 이제 어떤
어떤 종류 할 때 이제 류자, 그다음에 항. 그 같은 종류가 있는 것들끼리 해야지만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x, 뭐 y가 이렇게 있는데 뭐 얘랑 x랑 y랑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뭐 아무 봐도 연관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4x 플러스 뭐 2y 플러스 5xy 그 다음에 뭐 7x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방식에서 봤을 때는 여기 x가 있고 여기가 x가 있네. 아, 이거 같은 종류구나. 이럴 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 두 가지, 이 두 개를 가지고 같은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요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11x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차수도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차수. 같은 형태지만 뭐 이런 걸 여기다 하나 더 덧붙여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쓰면은 여기 이제 2x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뭐 이 x 하나하고 xy가 있는 거는 뭐 그냥 잘 구별을 했어요. 근데 x가 한 개 있고 x 여기도 x인데 여기 이제 x인데 뭐 더 잘 아시죠? 여기 이제 이 제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차수가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잖아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미지수라고 변수라고 볼 수 있지만 차수가 달라서 그런 것들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차수가 같은 항끼리 찾아가지고 계수끼리 그러니까 앞에 붙어 있는 값들을 해라. 만약에 이 앞에 이런 거는 또 가능하겠죠. 이 앞에 뭐 9x의 제곱, 5x라고 하는 변수의 제곱, 그 x의 2차 항, 또 2차 항 이렇게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9하고 2 여기 앞에 있는 개수 9 더하기 2를 써서 x의 제곱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또 하나 더 있네요. 또 이제 괄호가 나오면은 괄호를 먼저 풀어낸 다음에 하는데 여기 이제 용어가 하나 더 나오죠. 용어가 나오는데 어떤 용어가 있었냐면 요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차수가 무슨 말이냐? 3차, 2차, 1차,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있다고 하면 차수가 높은 차순으로 시작을 해서 내려서 차수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x의 3차가 높다면 3차부터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쓰고 2차가 없다면 1차 쓰고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게 우리 사람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입니다. 이제 오름차순은 아니고 동류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변수하고 지수, 차수도 다 같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동류항을 기준으로 괄호를 풀고요. 왜냐면 괄호가 있으면은 이게 내가 내림차순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내림차순으로 만들려면 괄호 같은 것들은 제외되어 있고 곱으로 개수와 변수의 차수를 반영한 그 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더하기와 빼기로 쭉 다 되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죠. 그럼 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서 동류항들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순을 다시 정리하는 거죠. 뭐 일단은 쭉 한번 그냥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려고 그러면 높은 것들끼리 왼쪽으로 높은 차수 있는 거를 왼쪽으로 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낮은 차수로 내려가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데 a 더하기 b-c 이제 a가 이런 식이 되겠네요. b도 이런 함수가 되고 그 함수를 다 이렇게 다 일렬로다가 되면은 맨 처음에 우리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하라 했으니까 먼저 하죠. 뭐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해보자. 근데 이렇게 쭉 다 하지 마시고요. 저는 조금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야 되겠죠. 두 개가 있으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일 거고요. 빼기 c니까 c가 여기 2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2x의 제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2x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보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죠. 여기 차수가 2인 거 이거 하나 있는 거고
여기 XX 똑같은 게 있고 여기 상수네. 이렇게 인지가 되면 처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는 4하고 마이너스 2x니까 개수만 봐서는 2x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두 개는 두 개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니까 이걸 더하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런 과정을 겪어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썼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잘하다 보면은 이게 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너무 막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산을 이렇게 풀어내다가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괄호를 이제 풀어내면 근데 바로 됐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도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사실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2x의 제곱, 그 다음에 2x 또 2x 더하기 1 빼기 6. 이제 이런 게 이제 눈에 익숙해진 거죠. 이제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생략해서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이제 x의 제곱이고 이게 x고 이게 상수항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 더하게 되면 3이 되는 거고요. 2 더하니까 4가 된 거고 2라고 마이너스 6 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된 겁니다. 뭐 곱하기 하는 거, 뭐 분배 법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여서 하는데 이 다항식에 이제 곱셈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 괄호가 되어 있고 또 괄호가 되어 있어서 다항식이 곱으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게 다항식을 뭘 곱셈을 해? 이렇게 그런 뜻을 보지 마시고 어떤 다항 여러 개의 항이 있는데 그 항이 곱하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그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합니다. 다 일일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모으고 모은 다음에 여러분들 모을 때 어떻게 모아요? 높은 내림차순으로 그러니까 차수가 높은 것부터 아래쪽으로 쭉 다 내려오면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항을 여기 A에 있는 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C에다가 하고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어떤 개념이냐면 뭐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이제 A하고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이거를 좀 위쪽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보면은 C하고 D가 공통이니까 C하고 D로 묶어서 여기 다시 이렇게 여기 위로 올라가는 요거랑 요건 똑같은 거죠. 같은 건데 A하고 B 뭐 이렇게 이제 다시 뱅글뱅글 도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곱하기 할 때는 이런 개념으로 고민하면은 생각해 보면 더 쉽죠. BC, DC. 그러니까 한 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1, 2, 3, 4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항식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x가 맨 앞에 있는 부분, 또 맨 앞에 있는 항, 또 3이 x, 5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은 이게 좀 모양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설명드려 있는 그림에 나와 있죠. x의 제곱이 나와 있고 5x가 나온 거고 3x. 근데 이거 보니까 앞서서 했던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이거 같은 거네. 그러니까 계수를 합해야지. 그럼 8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 5, 15. 상수항은 그냥 15였으니까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이렇게 되죠. 우리 여기서 재미로 한번 이 부분을 인수분해 해보죠.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3하고 5로 분리가 되고 여기는 1, 1 이런 식으로 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곱했을 때 얘를 곱했을 때 15가 나오고 얘를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한 다음에 더했을 때 3, 1은 3, 5, 1은 5 3 더하기 5 요 더한 값이 요 8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또 한 번 더 해보죠. 미리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건데 또 가끔씩 이게 틀립니다. 이게 여기 1, 1 하고 여기가 3, 5, 15는 맞는데 곱해서 3, 5, 15 나오는 건 맞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내가 다 곱하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마이너스 3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마이너스 5 나오니까 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5를 더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8이 나와서 결국에는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적으면 되죠. x-3, x-5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건데
하도 예전에 이제 수능 본 지도 오래되고 하니까 잊어버린 거죠. 예,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합시다.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보면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내림차순, 차수가 높은 거. X를 뭐라는 거예요? Y는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X를 보니까 여기 2차. 여기가, 여기도 차수가 1차. 여기도 1차.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상관없으니까. 나머지대로. X에 대해서 오름차수는 반대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 머릿속에 착 떠오르세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 한번 풀이를 봅시다. 내림차순으로 됐으니까 y는 무조건 다 상수를 취급하는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x의 제곱, 그 다음에 2xy, 2y,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상수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여기도 잘 되어 있지만 x의 제곱 그리고 x로 묶어준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다 상수 처리가 되는 겁니다. 좀 말했습니다. 계수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계수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 시험 같은 걸 볼 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하시오라고 하고 여기까지 만약에 내가 풀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감점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X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걸 의미하는 거죠. X의 2차, X의 1차, 그 다음에 상수, 다시 말하면 다시 뭐 비슷한 얘기지만 X의 0차, 이렇게 그 X의 제곱, 뭐 1차, 0차, 1차, 2차 이렇게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모양이 X의 1차 이렇게 딱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이렇게 꼭 나타내 주세요. 그래야지만 내림차순은 정리를 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하라는 건 이제 반대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X, 요게 이제 X의 0차가 되겠죠. 0차, X의 1차, X의 2차.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잘 하는데 이제 이 수학이라는 거는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어떻게 조금 더 섬세하게 잘 다루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수 있으니까 맞고 틀리고 그러니까 조금 주의를 더 기울입시다. 이번에 공부하면서요, 같이. 이제 기하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우리 그 벡터 이런 거 배울 때 나오고요. 또 거리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어떤 거리냐면은 공간상에서나 또 평면상에서의 거리를 구할 때 벌써 눈치채셨죠? 피타고라스 때문에 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피타고라스라는 분이 엄청난 걸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각형의 각이 있는데요. 삼각형은 세 개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세 개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 변의 길이하고 그 안에 이루는 각이 특정하게 어떤 성질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은 삼각형, 각이 세 개 있는 거를 다 더하면 뭐 180도가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정의를 하는데 각이 있는데 그 각, 제일 큰 각, 제일 큰 각, 세 개의 각 중에서 제일 큰 각을 기준으로 삼각형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어떤 한 각이, 제일 큰 각이 직각, 이렇게 90도에 있는 거를 직각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기준으로, 모든 각이 다 90도보다 작은 그런 삼각형을 우리가 예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 안에 삼각형, 세 개의 각을 이루는 도형 안에 90도를 넘어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잘못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둔각은 뭐냐?
그러니까 세 개의 각을 이루는 삼각형에서 90도를 넘어가는 어떤 어, 각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다 지금 편의상 C를 기준으로 놨는데 요거는 조금 예각삼각형은 좀 애매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요 안에 있는 A 쪽에 있는 각 A, 각 B, 각 C가 모두 다 90도보다 작아요. 표시할 때는 이거 좀 잘못됐는데 각 C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요거는 다시 말하면 각 A, 각 B, 각 C가 모두 90도보다 작아요. 요거는 이제 C가 이제 90도가 됐고 얘는 C가 각 C가 90도보다 크기 때문에 둔각이 된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성질이 하나 나오는데 그 각 내가 지금 정의한 각 여기 C라고 봅시다. 여기도 C라고 봐져 있으니까 그 C라고 보여져 있는 바라보는 변 대변이 있는데 그 대변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 기준은 직각삼각형에서부터 기준이 나타나는데 직각삼각형이었을 때 90도였을 때 대변의 C의 값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대변의 제곱은 내가 바라보지 않는 나를 만들어낸 각 C를 만들어내는 각각의 변의 크기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대더라 라는 게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변의 길이의 제곱이 내가 지금 대변이라고 만든 각 C를 이루는 변 A하고 B죠. 각각을 제곱한 걸 더한 거란 같더라라는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성질이 나오는데 이런 성질이 있겠죠. C가 바라보는 이게 이제 90도가 넘어가면은 C의 제곱이 두 개의 제곱한 것보다 두 개의 제곱을 각각의 변을 제곱해서 더한 것보다 크구나. 상대적으로 예각이었을 때는 작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뭐 간단하게 보여지는 그림이지만 설명하면 굉장히 길게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타고라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각형에는 세 개의 그 각을 이루는 각을 세 개 이루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내가 90도라고 정의되어 있는 그 각의 대변 바라보는 변을 기준으로 그게 이제 그 길이가 이제 제곱이 되면은 만약에 C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C의 제곱은 내 변 90도를 만들어낸 그 변 A하고 B였죠. 그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거랑 같더라. 그 이론을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한다. 피타고라스의 정의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이해되셨죠?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걸 제가 너무 천천히 길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여기 표시할 때 각 C라고 합니다. 각 C의 바라보는 변. 이게 이제 각 C의 대변의 길이가 C입니다. 스몰 C 너무 커 보이네요. 스몰 C로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각 C를 이룬 A하고 B 이 상관 관계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다. 이렇게 잘 기억해 둡시다. 많이 알고 있지만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거꾸로 역이 있습니다. 이런 역이 나올 수 있는데 세 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에서 조금 전에는 각을 중심으로 얘기했잖아요. 세 변의 길이가 삼각형이래요. 세 변의 길이가 ABC가 있대. 근데 그게 삼각형을 이룬대. 삼각형을 이루는 그 조건이 하나 나왔는데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내가 봤던 건데? 그러니까 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다. 그러면은 이 C라는 게 빗변이라고 또 얘기하죠. 비스듬히 되어 있는 변이죠. C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대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삼각형에서 비스듬히 나온 그 변이 이 C가 제곱이 되는 이 C가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역도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거 제일 많이 이제 골탕 먹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세변의 길이가 3. 문제를 먼저 보죠. x 8 이렇게 있으면 누구나 다 보자마자 아, 얘가 8보다는 작겠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게 그 항상 함정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3, 5, 4. 그러니까 보자마자 맨날 하는 거는 아, 얘가 제일 길어 보이니까 얘가 좀 긴 걸 될 거야. 그러니까 아, 직각삼각형이 된다니까 아, 3x의 제곱, x의 제곱은 8 이렇게 8의 제곱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수님 그거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한번 구해나 봅시다. 그러면은 8x의 제곱은 뭐 어떻게 되나요? 8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8, 8에 64 빼기 3, 3은 9. 그러면 얼마가 되죠? 9 빼면은 55인가요? 네, 5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x의 제곱이니까 우리 배웠죠?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5.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5가 되면은 뭐 저는 좀 금방 빨리 할 수 있죠. 루트 이 25 곱하기 아니군요. 잘못 말했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군요. 5 곱하기 11이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근데 마이너스 값은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x는 루트 55 이거밖에 없죠.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근데 문제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인 거예요. x값의 합을 구하라? 갑자기 이제 멘붕이다. 한 개밖에 없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는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 8, x. 왜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 x가 빗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긴 8이 빗변이 된 거지만 그러면은 3의 제곱이 x의 제곱이랑 같겠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구하게 되면 9에다가 64 x의 제곱 되니까 x의 제곱은 73인가요? 네. 그러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3.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x가 루트 73이 나오고 여기서 x가 루트 55가 나오고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합을 구할 수 있겠죠. 이 수학 문제 풀거나 할 때 조심하셔야 돼. 우리를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저렇게 배열을 조금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타고라스라는데 첫 번째 거는 너무나 잘 알아서 루트 55를 금방 구해냈죠. 근데 값을 합을 구하래. 나는 합을 어떻게 구하지? 한 개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이게 아니고 여기서 8이 빗변이라고 가정한 거죠. 그러면 x가 빗변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가 되면은 루트 73. 그래서 3은 빗변이 될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3이 왜 안 되는지. 3, x 8이에요. 3이 8보다 이게 무조건 작기 때문에 얘는 빗변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빗변이 될 수 있는 캔디데이트는 x와 8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리고 뭐 여기는 지금 뭐 7.4, 8.5 되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x의 정확하게 합의 값은 루트 55와 더하기 루트 73이 되겠습니다.